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조회수는 좀 덜 나오고 반면에 댓글이 129개나 됐습니다. 조회수는 6,700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이 안 좋으면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러면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도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확 많아지는데, 네, 장이 좋을 때는 그냥 계좌가 알아서 그냥 돈을 벌게끔 냅두고 좀 놀다 오셔도 되고, 예, 웜의 신박이나 모닝 브리프도 가끔씩 쉬셔도 됩니다. 자, 일희일비 하지 말자 하면서도 랩 열흘도 안 돼 상환된 거 보면서 기분이 좋네요. 상환이 되니 남편과 여행으로 추억 만들기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전문의 말씀대로 주식으로 번 돈은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대출금 일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금 있으시면 이번에 다 갚아버리세요. 주식으로 돈 벌 때마다 이렇게 많이 벌 때 대출 먼저 갚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돈 벌어주고 최선리가 불려주고 마음 꾹 잡고 내 실력이 아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직도 30%도 모른다고 자반성하면서 더 열공해야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몽몽이네. 항상 열심히 모닝브리프 웜의 신박 보시는데, 네, 계속 그 초심을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다짐에 다짐을 다지는 하루. 2등이네요. 저랑 남편도 일임하고 소액으로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한 1년 반 2년 되신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본인 법인 자금 맡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동안 한 1년 반, 2년 따라도 해봤는데, 따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속 편하게 다 맡겨버려야 되겠다 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하시면서 또 일일이 저희 계좌 보면서 이렇게 따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사는 게 맞나? 저희가 이제 사시는 거 보고 사는 게 맞나?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주관이 들어가면서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게, 축구든 탁구든 골프든 프로들이 옆에서 치는 거 보면 되게 쉽게 치잖아요. 뭐 탁구도 보면 옛날에 현정환 선수라든지 뭐 골프 선수들 골프 치는 거 보면 되게 편안하게 칩니다.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편안함은 1만 시간이 아니라 뭐 10만 시간, 한 30만 시간의 그 연습이 축적돼서 그렇게 편안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또양님 여행 다녀오셨군요. 여행도 다녀오고 하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밀린 공부해야 돼요 하셨고요. 네, 랩 투자 우리 김지연님이 눈팅만 하다가 댓글을 올려봅니다. 갈팡질팡 주식은 잘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들어봐도 막연하고 주식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에 인턴도 하고 랩 투자도 하면서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을 벌어보네요. 네, 그랬더니 김세정님께서 어떤 랩 언제 투자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채슬리 랩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희 조재환 팀장이 오늘 좀 전에 방금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만 전화 3통을 받았는데 2월부터 저희가 3억이 아니라 이제 10억부터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2월부터는 10억만 받으시는 거 맞냐고 그렇게 전화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0% 사칭 어디서 우리 거 사칭하는 그런 업체가 그 사기치면서 10억부터 받는다 해서 크게 한 방 사기 쳐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전화 오면 그런 전화 받으면 사칭 조심하시라고 꼭 안내 드리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있나 봐요. 요즘은 AI가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랑 제 목소리를 딴 또 그런 사칭 채널이나 이런 게 또 기승을 부리나 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 랩이든 일입니다. 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돈을 보내라 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무님 얼굴을 뵈니 내적 친밀감 아주 깊어졌습니다. 채슬리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니 7살 딸이 묻네요. 엄마는 우리 아빠가 좋아, 저 아저씨가 좋아.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이 부부 고객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들이 전문의 방송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꼭 이제 침대에서 주무실 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 그 침대에서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늘 들으면서 주무신다고. 그럴 때 되면 아주 좀 민망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경제 방송을 들으면 애들이 지금은 몰라도 다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되면 애들이 다 기억합니다. 뭐 박전무님 아니면 오우석 대리, 최상무님 뭐 이렇게 막 어릴 때 뭔 말인지 모르고 어젯밤 다우 지수가 어쩌고 S&P 500이 어쩌고 엔비디아가 어쩌고 그런 영상을 들었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애들이 크면 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래도 좀 더 친숙하게 이 금융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복덩이 아우님이 저를 엄청 푸시하네요. 코스피의 역사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세장인 차화정 시대, 중국 관련 모멘텀 시대 해가지고 저도 이거 찍으려고 했는데 과연 제가 뭐 이 어떤 국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막 얘기를 잘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 지식이 과연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글로벌한 주식시장의 역사를 그렇게 쭉 참 잘 설명할 만큼 내가 실력이 되나? 제가 솔직히 거기서 좀 막혔어요. 한번 찍자 했는데 내가 그럴 실력이 되나? 그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장기 차트 있거든요. 다음에 뭐 그걸 띄워놓고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1990년, 87년, 94년 뭐 연도별로 1월 달부터 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래저래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상황을 과연 제가 다 정확하게 그걸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뭐 핑계일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요. 게으르고 느리고 그래서 뭔가를 하면 빨리빨리 좀 잘 못하는데 저랑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했었던 그 위즈덤 칼리지 할 때 그 위즈덤 칼리지의 교육 담당 그 본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무님이 자료는 늦게 주셔도 퀄리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담당자 보고 전무님이 지금 아직까지 강의 자료를 안 보내주고 계신다.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안 좋은 버릇이죠. 그 기한은 딱 됐을 때, 듀 데이트 됐을 때 딱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뤄서 지금 써야 될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찍어야 될 이런 영상도 있고 한데
자꾸만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계속 푸시하잖아요. 푸시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복동이하고 계속 푸시하면 언젠가는 찍을 겁니다. 아마. 업무 관계상 끝부분까지는 못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2번씩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죠? 아침에 하다 보면 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뭐 9시 20분, 1시간 55분 뭐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그 2시간 풀로 다 못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웜의 심박도 또 뭐 1시간 10분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게 되기 때문에 들으시다가 뭐 뒷부분 이렇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신문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장이 좋고 수익이 나니 제가 전문가 되었나 하는 착각이 듭니다만 요즘 수익이 내 실력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만 20년은 혼자 무식하게 주식을 했던 예전처럼이 아니라 시장이 왜 가는지를 채슬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채슬리 인턴 시작한 저를 칭찬합니다. 용감하면서도 노련해지는 용대리님들을 닮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 아침 모닝 브리프도 다 들으셨군요. 우리 코알러님이. 그렇죠? 우리 용대리가 보면 노련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대리 보고 이제 오과장 해라. 이제는 그런 노련함까지 보이니까 오과장 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임을 했는데 시간적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요즘이고 인문학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허지용 교수님 마음상담소 같은 좋은 내용도 계속 듣다 보니 영혼까지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식 투자 교육 프로그램을 어설라이언스와 시작을 할 때 제가 4가지 자유 그래서 For Liberty Academy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 For Liberty가 자유를 위해 FOR이 아니라 4가지 자유로 제가 FOUR로 하면서 지적 자유, 시간적 자유, 영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렇게 4가지 자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시간적 자유 그죠? 경제적 자유 이제 영혼까지 맑아진다고. 좋은 분들의 이 글들 계속 읽다 보면 내 영혼도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맑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운동, 독서, 취미, 가사 다 할 수 있고 마음도 편하니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일임하러 오시는 분들께 현재는 과열이라고 하셨는데 전 과열이기 때문에 귀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일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수익보다 채슬리의 잃지 않는 운영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희 회사가 이름을 채슬리라고 지었잖아요. 버드 스트라이크로 양쪽 날개의 엔진이 다 고장이 나고 언제 세계 경제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그런 폭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측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딱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다행히 저희 고객분들 60%로 수익으로 끝냈을 때 그런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이 박살나고 거기에 잘못된 손절을 하고 거기서 손해를 많이 하겠다고 뭐 곧버스 사고 올라올 때 여기서 줄이고 다시 곧버스로 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조언들이 난무할 때 그래도 그때 참 저희 직원들끼리 열심히 시장 분석해가지고 내년에 시장 3천 넘어가니까 그 3천 넘어갈 때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원칙으로 그때 원칙을 딱 세워놓고 해가지고 잘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시장이 과열이면 과열인 대로 패닉이면 패닉인 대로 그게 솔직히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지금이라도 맡기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잘 오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최슬리 덕에 단단한 코어를 지니게 되었네요. 느리지만 성실하게 앞으로도 쭉 나만의 코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 써놓으신 것 같아요. 느리지만 성실하게. 네, 빨리 우리가 그동안에 빨리빨리 문화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빨리 내돈 3억을 6억 만들고 네, 그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느리지만 성실하게. 지난주 월요일 목표 전환형 가입했는데 7일 만에 오늘 정산되는. 네, 최근에 저희 랩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를 그래도 잘 공략을 해줘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멘토시라는 게 뿌듯합니다. 아셨고 오사카에서 듣고 있으니 참 새롭네요. 오사카 여행 가셨네요. 충청도 토끼님. 전무님 생각은 인턴 주식 기초 교육 같이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지금은 주식 기초 교육 먼저 보시고요. 그거 보는데 한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예, 일주일이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총 시간이 한 24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38이 24. 일주일 아니면 2주. 이번 아니면 설 때까지 그냥 주식 기초 교육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기초 교육에 어떤 식으로 내가 리서치를 할 수가 있고 네이버 증권만 들어가도 다 있다 했잖아요. 그 네이버 증권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유튜브는 뭐 어떤 거를 들어야 되는지 네, 그런 내용도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를 다지시고 네, 그러고 인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턴 딱 들어갔을 때 그 인턴에 올라와 있는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방대한 자료들이 되게 버거우실 거예요. 데코보코 문심해두님께서 네, 이 데코보코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울퉁불퉁한. 네. 저도 데코보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1940년생이시니까 그 1930년대 아니면 40년대생 분들은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시다 보니까 일본어가 좀 많이 말씀한 도중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이치니 상시 고 로쿠 시치 하치 규주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숫자도 그렇게 하시고 뭐 데코보코가 됐다 그런 게 많이 우리 말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와리바시부터 니아카부터 많습니다. 근데 데코보코가 일본 말인지는 저도 댓글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뭔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썼습니다. 어원이 뭔지도 모르고. 장태영봉 키링 보며 용기 내서 소심하게라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금값이 폭등하니 중국산 가짜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텅스텐이 함유되어 있고 육안으로 분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이상하게 싸다? 이상하게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거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턴 1매 따라하기 중입니다. 수익률은 아직 높지 않지만 든든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임하고 싶은데 남편 설득이 쉽지 않네요. 주식 공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넘어오게 해야겠어요. 랩 가입은 해보라는데 KB금융 성과보수형 지금 가입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다른 운용사는 편입이 잘 안 줄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줄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장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줄이잖아요. 맞든 틀리든. 네, 작년에 틀렸잖아요.
근데 9월, 10월 좀 일단은 조심하자. 해서 확 줄여놨다가 시장이 강하네. 예,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 판단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하시는 것보다 그 스트레스를 그냥 저희한테 넘겨놓으시면 됩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평생 같이 할 최슬리와 함께하는 여정이라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한데 인턴 가입하자마자 AI 버블이라고 막 요동칠 때도 전문인과 최슬리 덕분에 하나도 걱정스러움이 없었는데 요즘 코스피 코스닥이 저렇게 불을 뿜는데 은근히 겁이 납니다. 왜일까요? 과감하고 웅장해야 되는데요. 알레그로 난트로포 에몰토 마이스토소, 그죠? 네, 빠르게 하지만 급하지 않게, 그리고 다소 웅장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도 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불을 뿜을 때 조심하는 게 맞죠.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1등 매니저의 퍼포먼스는 정말 멋지네요. 오늘도 포트 제법 바꾸었는데 또 기대가 되네요. 목표 전환형 랩 가입하고 싶은데 시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이번 주에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또 모집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KB랑 최근에 다 상환을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모집이 아마 들어갈 건데, 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난달쯤에 연금 계좌에서 금을 샀었나 본데 많이 못 산 걸 아쉬워하네요. 네, 절대 내가 내린 판단에 아쉬워하면 안 되고요. 그 조금이라도 산 게 126 법칙에 일단 1이라도 태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산 걸 아쉬운 거 하시면 안 되고 나의 행동에 계속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때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아니면 200만 원이라도 잘했네.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들어가 볼까? 또 지금 또 들어가시면 돼요. 맞았을 때는. 근데 126 법칙에 1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죠.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사고 좀 더 떨어지면 2까지 더 사는 건 괜찮아요. 예, 총 9를 사려고 했는데 1에서 2 해봐야 3분의 1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1 진입했을 때는 약간 조정 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1 진입한 거고, 그래서 실제 조정하면 그 다음에 2까지 넣어도 됩니다. 근데 2 넣고 돌아서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 그때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는 계속 지켜보다가 바닥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의 이 평균 단가가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는, 내 생각대로 이제 올라가고 시장이 내 아이디어를 인정을 해주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그 다음 6을 넣든지 그 다음에도 3, 3 나눠서 들어가도 돼요. 1, 2, 3, 3 이렇게. 한국 반도체의 바로미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전 하이닉스와 손에 손잡고 간다던데 기업별 현재 PER은 마이크론이 38.7, 삼전 33.7, 닉스가 17.1인데 누군가는 마이크론 PER 추종하여 한국 반도체 업사이드를 예상하며 따라가면 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하셨고요. 네,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사실 똑같이 가는 주식이고 거기서 사실 닉스가 시가총액이 더 비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이크론이 저렇게 더 비싸지? 물론 미국 기업이고 단 하나 남아있는 메모리 업체다 보니까 미국에 정부가 절대 죽이지 않을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미국 기업만의 프리미엄, 그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을 우리 방식으로 전환해 보는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600주고 하이닉스가 500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환율에서도 이게 약간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센트 장관도 그랬고 우리나라 환율 1,450원은 그거는 저도 조금 왜곡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단비님이 어제부터 글 올리는데 안 보여요 하시는데 저희는 다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고점에서 금 매입하고 이후에는 매입 안 한 게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훈수 떠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왔을 때 언론에서도 어제처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니까. 근데 한국은행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분야든 그 프로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렇게 금에 대해서 그거는 한국은행의 롤이잖아요. 롤. 한국은행의 롤인데 그 롤이 어쨌든 틀리고 안 맞았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사고 또 13년 동안은 또 안 사고 그 부분은 언론에서나 이렇게 뭐 비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 왜 그동안에 당신은 금 왜 안 샀어?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한국은행은 이번에 그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설사 이제 정치권의 비난이든 그대로 안 맞았을 때 결국은 비난을 받게 될 건데 그래서 더더욱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국민연금처럼 국내 주식 비중 15%, 14% 정해놓고 떨어지면 더 사고 그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중요하고 유효한 하나의 투자 원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문책이 두려우면 좋은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식은 사려 깊게 해야 되고 입질 매수 후 상승하면 추매하고 블라블라. 물론 장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4개월 만에 마이너스 30%였던 계좌가 플러스 20%가 되었네요. 아우 잘하셨네요. 작년에 적자 생존 말씀해 주셔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똑같은 패턴으로 매수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키운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이 패턴을 바꿔야겠다 다짐했는데 조금씩 좋은 습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자 생존이 맞네요. 좋은 습관은 늘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정 부장님도 저도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매일 작성 중입니다. 실수를 줄이려고요. 저도 매일 아침에 모닝 브리프 들으면서 노트하고 있어요. 내 생각조차도 금방 잊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걸 적어야 돼요. 적는 자가 생존합니다.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달 전 모닝 브리프에서 S오일 커버 하실 때부터 석유화학 주식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도 그렇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올라오고 그 외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볼 때 뭔가 사이클의 추세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하셨고요. 석유화학 케미칼 주식의 턴어라운드가 사실 좀 시작된 느낌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윤재성 연구원의 최근 영상이라든지 우리 왕 박사가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소재, 석유화학 소재뿐만 아니라 제품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 마진 스프레드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원가가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제품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반등이 들어가는데 원가는 계속 유가가 싸기 때문에 싸게 그래 되면 결국은 제품 스프레드가 높아집니다. 500원에 팔던 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200원이 됐는데 원가가 500원에 팔 때 원가가 450원이었는데 450원이 100원까지 떨어지고 제품 가격도 150원까지 떨어졌다가 제품이 200원이 되면 100원 남겨 먹잖아요. 500원에서 450원 빼고 50원 남겨 먹을 때보다 100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200원에서 100원 빼고
100원 남겨먹. 그게 250원. 그러면 제품 가격은 아직 500원에서 250원밖에 안 되는데 마진은 500원일 때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범이 형님 댓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5,000피의 상상이 현실화되었네요. 저는 팀 체슬리 믿고 묻고 더블로 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 댓글 유튜브 그때 제가 어제 이런저런 말씀하셨던 거가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 회원들이 3,400부터 지금 최근에 또 꽃버스 사라고 했나 봅니다. 3,400부터 꽃버스 잡고 있어서 손실이 마이너스 60% 이상입니다. 거기 회원님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도 대표는 회원들 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변함이 없네요. 거기 붙어있는 회원들은 무슨 사이비 종교 회원 같습니다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보면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부터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뭐 주식에서 물렸다는 계좌들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 이 주식은 누구 얘기 듣고 샀구나. 네, 유튜브에 그거는 누구 듣고 샀구나라는 게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약간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시냐고. 근데 유튜브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왜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사셨냐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멘토? 내가 주식 멘토가 됐다. 어떤 멘토가 됐다. 네, 왜 나는 저런 멘토의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을 멘토로 삼았을까? 왜 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할까? 네,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건강보험이 낸 병원비 100조 원 넘었다. 재정적자도 14조 원, 역대 최대라고 되어 있는데 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에 지급한 급여액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한 해에 100조 원을 냈다고요?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서 보험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 적자는 14조 원으로 불어났고요. 우리가 내는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네요. 최근 5개년간 건강보험 재정 추이 보니까 계속 적자였군요. 이러니까 보험료를 자꾸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5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이 87조. 와, 이 87조에 제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건데요. 보험 급여비 지출은 101조. 차액인 건강보험료 수지가 14조 한 4천억 적자. 24년 9조 8천억 원에 비해서도 적자폭이 훨씬 더 커졌네요. 적자 규모와 증가폭, 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 모두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출범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자, 24년 보험료 수지가 12조 3,300억 적자였는데 건보공단이 발표한 재정 현황은 결산이 아닌 현금 흐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고요. 의료기관이 진료를 제공했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급여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병원 청구분이 집행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군요. 자,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비 지출은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행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8.4%나 늘어났고 보험료 수입의 국고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을 모두 더한 총 수입에서 급여비 지출과 관리 운영비 등 총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지난해 한 5천억 원 흑자를 기록을 했네요. 하지만 정부 국고 지원금만 12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건보의 흑자 규모는 2021년에 2조 8천억, 22년에 3조 6천억, 23년에 4조 1천억 원 등으로 늘어나다가 24년에 1조 7천억 원으로 급감을 했고요. 지난해 흑자 규모는 1년 전에 29% 수준으로 작아졌습니다.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시작이 되고 건보공단 관계자는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력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도 계획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험급여비 지출이 2032년에는 190조요. 한 해에만 190조 3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152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돼서 6년 뒤에는 보험료 수지 적자는 약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VIP 고객인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님은 이번에 위내시경 검사 뭐 대상자 뭐 무슨 막 계속 날라오는데 사실 잘 안 가거든요. 안 가다가 4년 만에 지난 10월 달에 건강검진하고 오긴 했었는데 돈은 많이 내고 지출은 거의 없는 그런 VIP 고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 한 해 100조 엄청나네요 정말. 근데 노령화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2032년 되면 190조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사실 지원이 없으면 좀 아껴서라도 쓸 텐데 그죠? 우리 보험공단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 계시니까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은행 퇴직연금 공격투자 대전환 원금 비보장 상품에 20조 몰려. 잠깐만요. 아까 공무원 연금도 늘 적자지만은 공무원 연금도 4대 연기금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건강보험은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국민연금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지수가 5천 뚫고 올라오면서 국내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 위험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렸거든요. 투자해서 많이 버니까. 근데 그게 보험료 국민연금, 연금 납입료랑 나갈 돈 이것만 계산하면 뭐 2040년부터 빠르게 이제 고갈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투자해서 수익을 잘 벌다 보니까 그죠? 네, 이 고갈 시기가 뒤로 확 미뤄졌어요. 건강보험공단이 됐던 어느 공단이든 조금 주식 투자 어제 뭐 한국은행 얘기도 했지만 조금은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투자 담당 인력도 많이 좀 양성화하고요. 자, 그다음 은행 퇴직연금 공격투자 대전환인데 자, 50대 직장인 A씨는 정기 예금만 굴리는 예테크 쪽이었다. 노후자금인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정기 예금으로만 운영을 했고 그는 작년 11월 퇴직연금 계좌에 묶여있는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이 돈으로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고 이대로 정기 예금에만 돈을 넣어둬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ETF에 가입했다면서 금과 해외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저위험 저수익 정기 예금에 묶여있던 은행권 퇴직연금 자금이
고위험 고수익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부터이고요. 퇴직연금 자금을 회사에 맡겨두기보다는 직접 운용하길 원하는 직장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국내 증시가 급등한 점이 은행권 퇴직연금 자금의 재편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260조가 됐고요. 전년 말과 비교해도 한 35조 늘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모두 합한 수치인데 지난해 증가분의 약 60%는 주식형 펀드처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고요. 12개 은행의 원리금 비보장 퇴직연금 상품 적립금이 24년에 29조에서 작년 말에 한 50조 정도 됐네요.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상품의 적립금은 같은 기간 196조에서 210조로 14조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말 12.9에서 작년 말 19.1로 늘었습니다. 은행권 퇴직연금 중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 적립금이 2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통상 은행에 예치된 퇴직연금은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금으로 여겨지는데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인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은 데다가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에 퇴직연금 자금을 맡겨둔 개인은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보수적인 은행 고객도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코로나 사태가 새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은 크게 끌어올렸지만 최근에는 투자 장벽이 낮은 한국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퇴직연금도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고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투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이 증권사의 고객을 빼앗기지 않도록 꾸준히 퇴직연금 서비스를 개선한 것도 은행 내에 머니무브를 이끈 요인으로 꼽히는데 국민연금이 22년 1월 말에 26종에 불과했던 ETF 퇴직연금 상품을 현재 185종으로 확대를 했고요. 하나은행은 작년 3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투자 1임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네요. 서비스 고도화로 퇴직연금 자금의 위험자산 투자 수익률 역시 은행이 증권사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랐고 은행권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지난해 수익률은 가중평균 기준 17.6, 증권사가 17.8에 비해 0.02%포인트 낮았습니다. IRP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은 은행이 18%, 증권사 18, 해서 비슷하고요. 이 예금 적금에다가 묶어놓는 이 퇴직금이 너무 아깝죠. 아예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나 아니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를 그냥 매달 사는 것만 해도 연평균 10% 수익이 나는데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깨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치잖아요. 서서히 돈이 녹아내리는데 원금이 안 깨진다고 해서 거의 지금 80%가 예금 적금으로 퇴직연금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채슬리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이거 다 개발해놨는데 이런 은행권에다가 올해는 좀 얘기해서 예금 적금 묶어놓지 말고 로보어드바이저로라도 소중한 고객의 노후 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굴리라고 좀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인데 경제계에서는 다양한 시장 변수가 주가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 최근에 적극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게 알려지자 야당과 경제계, 정부 일각에서도 부작용이 크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네요. 자, 저평가 기준이 다양한 데다가 대주주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다고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자, 정부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자, 순자산 비율 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 평가 방식, 공정가치 평가로 과세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PBR 1배 미만 기업 상당수의 공정가치 평가가 시가총액을 웃돌고요. 이 의원은 법 개정 이유에 대해서 주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경영자 의지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현저히 낮은 기업 주가 기준을 PBR 0.8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PBR만으로 의도적으로 저평가나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반론이 적지 않은데, 산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설비 자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 화학 등 장치 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이고요. 자,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사 주가가 경영진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평가,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물이고, 그러면서 악의적 공시로 주가를 끌어내린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의 의원도 로또 당첨금 세율이 30%인데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라면서 로또 당첨금 세율이 30%예요. PBR이 낮은 기업에 공정가치 평가를 매기면 대주주는 경영권을 바로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변동성 가운데, 이 PBR 변동성 가운데 어떤 부분이 경영자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외부 환경 요인인지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법 체계로 구현하는 방안을 정치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 의원은 오늘 일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는 승계작업 수년 전부터 주가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100%가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PBR이 0.8 미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100억짜리 회사 순자산은 100억인데 이 회사가 PBR 0.3, 30억에 거래가 돼요. 30억에 세금 60% 걷어봐야 36, 18, 18억 걷는 건데, 제가 PBR 1배 넘어가면 30% 해주자, 30%. 그러면 100억짜리가 30%의 세금을 받으면 30억 받는 거잖아요. PBR 1배가 넘으니까. 그러면 PBR 0.3배에서 60% 받아서 18억 받는 것보다 상속세 PBR 1배 넘는 기업 30% 해줘서 30억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부자 감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좀 차등적으로 저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순자산 대비해서 PBR이 5배다. 그러면 그 5배 순자산, 아니 100억짜리인데 시가가 500억에 거래되니까 이 사람은 500억 곱하기 60%, 5, 6, 30, 100, 300억 내야 되잖아요. 똑같은 100억짜리인데 PBR 0.3에 거래되는 거라 PBR 5배에 거래가 되는 거라 보면 세금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주주들은 좋은데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PBR 1배 이상 넘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페이버를 줘야 된다. 세율을 낮춰줘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HBM이 이끈 하이닉스 매직 영업이익률 58% 역대급이라고 돼 있는데, 자, 58.4%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거둔 영업이익률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물론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도 작년 4분기에 54%였기 때문에 꿈의 숫자입니다. 하이닉스의 매직은 AI 시대의 전략 물자로 떠오른 HBM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하이닉스는 HBM 큰손 엔비디아의 제1공급사가 되면서 23년 이후 3년간 HBM 왕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HBM 시장 점유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6년 전망치입니다. 이거는 전망치에는 하이닉스가 49, 전자가 33, 마이크론이 18. 하이닉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2조 8천억에서 영업이익이 19조 1696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58.4%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를 7년 만에 추월했습니다. 7년 전이면 2018년이다. 그죠? 2018년에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인가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자, TSMC는 최근 2-3년간 3나노 이하 초미세 생산 공정과 최첨단 패키징을 앞세워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의 AI 가속기 생산을 전담했고, AI 가속기가 AI 학습 성능을 좌우하면서 TSMC는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반도체 시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런 TSMC를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에서 제친 거는 메모리 센트릭,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D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고요. 주인공은 D램을 8에서 16개로 쌓아 데이터 용량과 대역폭을 끌어올린 이 HBM입니다. 하이닉스는 23년에 4세대 HBM3부터 엔비디아 물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JP모간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57%로 2위, 업체 24%와 격차가 33%포인트에 달합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에 기여했고요. 자,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도 역대급 실적을 거들었는데, 최근 AI 산업의 무게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능력뿐 아니라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쓰는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범용 D램의 지난해 4분기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뛴 이유입니다. 하이닉스는 10나노 5세대 D램 기반으로 업계 최대 용량 256GB DDR5를 개발해서 서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나노 6세대 DDR5도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321단 쿼드 레벨 셀 QLC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ESSD 공급을 늘렸습니다. 이 ESSD는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대용량 저장 장치로 메모리 업계 큰손인 엔비디아가 지난 5일 SSD를 대거 채용한 메모리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올해 분기마다 30조에서 40조, 연간으로는 150조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고,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올해 D램과 낸드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서입니다. 관건은 HBM4 경쟁이 꼽히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가 장악한 HBM3 이 12단 제품이 메인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전자는 동작 속도 초당 11.7GB 제품을 앞세워서 엔비디아 HBM4 품질 검증 콜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했고요. 다음 달 완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하이닉스는 올해 엔비디아 HBM4 수요의 약 60%를 공급하기로 했고 현재 제품을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용 D램에서 저전력 모듈인 소캠 그리고 최신 그래픽 D램 GDDR7 등 서버용 메모리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고 낸드는 321단 본격 양산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낸드 전문 자회사 솔리다임의 QLC eSSD를 앞세워서 AI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다 그죠? 어마무시한 이익을 전자랑 하이닉스가 내고 있습니다. 자, SK가 미국의 AI 투자법인 실탄 100억 불로 스타트업에 베팅을 했다는데 하이닉스가 100억 달러 지금 환율이 떨어져서 이제 14조 2천억입니다.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다가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 투자와 외부 협력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AI 생태계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닉스는 미국의 AI 솔루션 회사인 AI 컴퍼니를 설립한다고 발표했고요. AI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 데이터 센터 전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AI를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고요. AI CEO 콥 AI 컴퍼니는 고용량 eSSD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분야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은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을 개편해서 설립하군요. 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사온 법인이죠. 이 솔리다임이 자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인데 회사 이름은 향후 변경할 계획이고 신설 자회사는 AI CEO의 기존 사명인 솔리다임을 법인명으로 활용해서 사업 연속성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미국의 투자사를 설립하는 건 단순 메모리 공급사를 넘어서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인데 신설 자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차세대 AI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협력 등에 주력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를 핵심 축으로 인프라, 에너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등에서 투자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이날 이사회를 열고 12조 2,400억 원, 1,530만 주 가량 자사주 소각 안건도 의결했네요. 전체 발행 주식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소각 예정일은 다음 달 9일입니다. 소각 규모는 지난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통주 45만 1,000주를 처분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처분 예정 금액은 3,600억이고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보유한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쓰일 0.24%만 남았군요.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 미국 ADR 상장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은 빗나갔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증시 상장 등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찾기로 했고 하이닉스가 주당 1,500원 추가 배당도 실시하는데 1조 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당 1,875원이 기말 배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당 기준일은 오는 2월 28일입니다.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요 기준일 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만 배당을 준다는 거죠. 28일 들고 있으려면 이틀 전에 주식을 사야 28일자로 주주 명부에 올라가니까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런 분은 26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해 증시가 2007년과 다른 점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돌파한 것이 2007년이다. 요 사진 속 인물이 누군가 제가 밑에 봤거든요. 정성환 신한자산운용 주식투자운용본부장. 네,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저는 누구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했더니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돌파한 것은 2007년인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수출 호조와 저금리에 힘입은 글로벌 경기 확장 기대가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고요. 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형 수출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리테일 시장에서는 펀드 열풍으로 조단위 자금이 몰렸고 중국 펀드에 가입하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앞에 줄을 서기도 했다. 코스피 12개월 PER이 13배, PBR은 1.9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은 900원이었습니다. 원화가 초강세를 보였고요. 2026년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배경에도 제조 부흥이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의 첨단 산업 협력이 중심이 되었고 미국은 부족한 제조 생산 능력을 한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자, 단순 OEM을 넘어서 지금 ODM으로 진화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를 했고요. AI 산업은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어서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올해 코스피의 12개월 PER은 11배, PBR은 1.4배로 2007년보다는 낮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주주 환원 확대도 긍정적이다. 2007년 선행 PBR 1.9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지수가 6,7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부채를 활용한 투자나 단기 자금으로 리스크를 감소하는 전략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성환 후배가 5년 후배, 또 저의 5년 선배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